자, 112번. 자, 112번부터 115번까지 봤을 때 혹시 115번 풀려요? 괜찮아요? 앞반에 질문 나온 것들을 약간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115번. 자, 이거 처리하는 방법도 설명을 해줄게요. 지금 AN이 0보다는 크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n 플러스 1번 장을 n번 장으로 나눴어요. 그랬더니 얼마가 되냐면요. 야, 이거 수업 시간에 풀었니? 품반도 있고 안 품반도 있고 수업 시간에 풀었어요 이거? 안 풀었어요? 자, 2018분의 2017이다. 이렇게 생긴 숫자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오는 거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일단 여기서 AN의 극한값이 구해지니까 한번 그거부터 해봅시다. 보세요. 뭐냐면 이게 일단 되게 중요한 힌트예요. AN이 0보다 크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된다는 얘기냐면 양 변에다가 AN을 곱해도요. 부동호의 방향이 변하지 않죠. 양수니까. 그래서 얘를 이렇게 생긴 식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관해요. 뭐냐면 여기 이렇게 쓸까요? AN에다가 곱하기 2018분의 2017이다. 이렇게 써도 무관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내가 이걸 나열을 할 건데 자, 모르면 나열하면 돼. 나열을 할 건데 n이 1때부터 나열해 보면 A2는 A1에 그 다음에 2018분의 2017이죠. 자,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 거는 A3인데 이건 A2에 2018분의 2017이다. 또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럼 내가 궁금한 거는 이걸 이용해서 일반항을 일단 비슷하게라도 찾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다가 n까지 썼다라고 치면 이게 n-1에다가 이제 2018분의 2017이다. 이렇게 곱한 식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작은 수들끼리 이제 얘가 다 곱하기로 이루어져 있는 거라 저마식 풀듯이 곱하기를 할 건데 작은 수들끼리 양수인데 양수를 작은 수끼리 곱한 거랑 큰 수끼리 곱한 거랑 비교를 하면 당연히 큰 수끼리 곱한 게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다 싹 곱하고 이렇게 다 싹 곱해도 오른쪽이 클 거라는 뜻이고 이해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곱하기를 하는 순간 여기 있는 A2랑 A2, A3이랑 A3 이런 식으로 똑같은 애들은 전부 다 지워집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기다 쓸게요. 결론은 이렇게 나와요. AN은 결국엔 누구보다 작거나 같냐면 초항 A1에다가 곱하기 똑같은 숫자를 계속 곱했는데 그게 얼마냐면 2018분의 2017이고요. 개수는 몇 개냐면 1번부터 n-1번까지니까 n-1개가 있어요. 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쓰면 명료하게 풀려요. 등비수열이라고 생각 안 하고도 풀립니다. 물론 결과는 등비수열이지만 그 다음에 AN은 0보다는 크니까 0보다 크다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면 얘는 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수열은요. 공비값이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죠. 수렴하는 범위죠. 0으로. 그럼 내가 여기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을 구하잖아? 그럼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는 0으로 수렴해버릴 것이고 이 등비수열도 n이 무한대로 가면 0으로 수렴할 거니까 an 같은 경우에도 극한값은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서 0이라고 나옵니다. 즉 an의 극한값을 구하시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자 이걸 구하시면 답이 0으로 수렴하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요. 그러면 문제에서 풀라고 한 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건데 내가 풀어야 되는 거는 4n 제곱이고 마이너스 an이고 분모에 해당하는 값은 2 곱하기 an이고 더하기 n 제곱이고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생긴 수열이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얘는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니까 고려 대상이 아닌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극한값. 그럼 남는 거는 뭐냐면 n제곱하고 n제곱하고 얘네들만 고려 사항이 되겠죠. 그러니까 n제곱으로 나눠요. n제곱으로 나누면 극한값은 얼마가 나온다? 분자는 4 나오고 분모는 1 나오고 이렇게 수렴하겠죠. 4로 수렴, 0으로 수렴, 0으로 수렴, 1로 수렴, 0으로 수렴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답은 얼마예요? 4예요. 이렇게 풀면 끝납니다. 되셨어요? 됐죠? 예, 이렇게 푸는 게 115번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유형 21번의 그림 문제인데 질문 있어요 이거? 5개 중에서? 질문 있는 거 안 풀리는 거 얘기하세요. 없어요? 너무 많아요? 아니면 없어요? 빨리 얘기해봐요. 아무거나 하나 풀어보게 또. 그냥 아무거나 불러요. 없어요? 없으면 난 좋고. 110 8, 9, 8, 네.
있으니까 얘기해요. 있으면. 자, 요새 잘 안 보여. 자,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근데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이 문제 풀 때 웬만하면 점을 좌표화 시켜라.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실마리가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한번 풀어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자연수 n에 대해서 y는 루트 x 플러스 1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y는 루트 x 플러스 1라는 그래프가 있대요. 그럼 내가 여기를 마이너스 1라고 잡으면 얘가 이렇게 가는 무리함수가 되고 루트 x 플러스 1이나 이렇게 생긴 함수가 되죠. 그 위에 있는 점이 하나 있대요. 근데 얘는 쉬운 문제야 약간. 왜냐면 점좌표를 얘기를 해줬어. 자, 여기에 PN이라는 점이 있대요. 얘는 X좌표가 N이고 Y좌표는 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이라고 했으니까 요 점인데 요 점이 QN이 되고 얘는 X좌표가 당연히 N이죠. 수선의 발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계산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리미트 OPN, OQN 요거 계산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지? 그럼 아무 문제도 아니야. 내가 OPN이라는 선분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OPN이라는 선분은 누가 되는 거냐면 얘가 오니까 OPN은 이게 내가 구하고자 하는 선분인 거예요. OPN. 이해돼요? 아무것도 없죠. 그럼 요거 선분 길이 구하라고 하는 건데 요거 빨간 거.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셔도 돼요. 알겠죠? 어쨌거나 결과는 동일하게 얼마라고 나올 거냐면 루트 n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맞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성분의 길이가 n이니까 n 제곱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성분의 길이는 루트 n 플러스 1이가 제곱하니까 n 플러스 1이고요. 둘이 서로 더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 되죠.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5에서부터 qn까지 거리를 구하라. 이건 뭐야? n이네. 아무것도 없잖아. 그지? 그럼 내가 계산해야 되는 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OPN-OQN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루트 n 제곱에 플러스 n 플러스 1 빼기 n이다. 자, 이거 단수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니까 유리화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유리화하면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에서 n제곱을 빼는 거니까 분자는 n 플러스 1 되는 게 맞고요. 분모는 루트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이고 더하기 n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맞죠. 그럼 극한값은 얼마가 나와요? 이제 빨리 해도 되죠. 이건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답입니다. 얘들아 생각보다 진짜 별로 안 어렵지 이거. 이게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야. 정말이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리미트 OPN 마이너스 OQN 이거 구하라고 했잖아. 그럼 너무 쉬운 게 OPN 구하면 되고 OQN 구하면 돼. 각각 구해가지고 둘이 서로 빼는 거야. 정말로 그렇게 푸는 거고 이게 뭐 극한을 이용했을 때 여기 야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돼. 여기 있는 값이 저 멀리 갈 거야. 그치? 그럼 이 성분의 길이를 빼서 극한값이 얼마가 나올 거냐? 이런 거 구하는 거 아니라고. 그림으로 풀 수 없는 거라고. 알겠지? 다만 여기서 그림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이용해서 수치화시키고. 이해돼요? 다만 n이라는 문자를 쓰는 것뿐이야. 알겠죠? 예,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하나 더 할까요? 모르는 거 또 있어요 혹시? 하나 또 불러봐요. 비슷해요. 똑같은 거 보여주려는 거. 왜 밑에 거 해볼까요? 아니요 그냥 120번이죠. 예, 120번도 한번 해볼까요? 보세요. 자, 120번에 보면 자연수 n에 대해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직선 x 플러스 y는 2다. x절편, y절편 그거 두 개가 다 2인 거죠. 그러면 여기가 2라고 치고 그 다음에 여기가 2라고 치면 자 이렇게 생긴 직선이 하나가 있고요. 얘가 x 더하기 y는 2라는 직선이죠. 뭐 마음에 안 들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다 이렇게 써도 되죠. 어쨌거나 이렇게 생긴 직선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직선은 뭐냐면 y는 n 플러스 2분의 nx다 이렇게 생긴 직선이 하나가 있으니까 걔는 원점 지나는 거 맞죠? 그래서 원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지나는 직선이 하나가 있습니다. 얘는 직선 이름이 뭐냐면 y는 n 플러스 2분의 n의 x다 이렇게 생긴 직선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러면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는데 걔네들이 만나는 점을 PN이라고 해서 교점을 PN이라고 설정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y가 x축하고 만나는 점이 있는데 이 콤마요. 이걸 a라고 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나마 조금 어려운 거야. 요 a점 좌표 안 가르쳐준 거. 그지? 근데 그냥 만들면 돼. 얘는 이 콤마 0이에요. 그지?
그럼 이렇게 생긴 상태에서 OAPN의 넓이를 SN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SN은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 빨간색으로 내가 칠하고 있는 이 녀석의 넓이가 OAPN이니까 이 넓이를 구하면 이게 SN인 거야. 그지? 그러면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세상에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그지?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밑변은 2라고 알고 있으니까 높이가 얼마인지만 찾으시면 답이 되는 거 맞죠?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높이는 h라 쓰면 이 h는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pn이라는 점의 뭐가 되는 거예요? y 좌표가 되는 게 맞죠? 됐어요 이해? y좌표가 되는 게 맞으니까 나는 이 노란색 직선하고 하얀색 직선의 교점 찾는 거니까 방정식 풀어서 y값만 구하면 되지. 됐니 이해? 그러면 구할게. 봐봐. 이렇게 구하면 돼. 어떻게 구하냐면 y값을 찾는 거니까 x를 소거하면 돼. x를 소거하면 되니까 x는 첫 번째 거 요걸 보고 2-y다 이렇게 쓰면 되고 x를 소거하면 되니까 x는 n분의 n 플러스 2y다 이렇게 쓰면 돼. 됐니 이해? 그러면 얘네 둘이 같다라고 놓으면 2-y는 nn 플러스 2y다 이렇게 나오니까 더하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n분의 n 플러스 2 플러스 1 전체에다가 y고요. 그 다음에 얘가 2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거는 계산하시면 얼마 되냐면 n분의 2n 플러스 2다 이렇게 나오는 거 맞죠? 그러면 이거는 y라는 값은 계산하시면 얼마가 나오는 게 맞냐면 이거 역수를 곱하는 거니까 2배의 n 플러스 1분의 2 곱하기 n이라 약분돼서 n 플러스 1분의 n이다 이렇게 생기는 게 답이에요. y좌표예요. 이게 y좌표가 곧 나한테는 높이입니다. 그러면 SN이라는 값은 여기다 쓸게요. SN이라는 값은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그 다음에 높이가 n 플러스 1분의 n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답이 그냥 n 플러스 1분의 n이죠. 그지? 그럼 여기에서 리미트 SN을 구하라고 했으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을 구하시면 답은 그냥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플러스 1분의 n이랑 답이 1이다. 이렇게 나오고 끝이에요. 됐어요 이해? 어려울 거 없죠? 그지? 잘 따라와봐. 처음부터 다시 봐봐. 이거 삼각형 결국에는 넓이 구하라는 얘기였어. 나는 밑변하고 높이만 구하면 돼. 밑변에 해당하는 길이는 5에서부터 a까지 거리니까 2라고 고정되어 있으니까 안 해도 되고 높이만 구하면 되는데 높이를 좌표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은 pn의 y좌표라고 인식하는 거죠. 그럼 pn의 y좌표는 방정식 풀면 되죠. 그지? 그 끝입니다. 그냥 이게 다예요. 됐어요 이해? 됐죠? 자 그래가지고 다 좌표화시켜서 푸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혹시 이렇게 푼 사람 있어요 이거? 푼 사람들 중에서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냐면 n이 무한대로 간다고 했으니까 n이 무한대로 간다고 했으니 여기 있는 직선이 결국에는 최종적인 그림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직선에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직선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겠어요? n이 무한대로 가면 생각을 해봐. 기울기가 어디에 한없이 가까워져? 보여 이거? 이거 극한값 얼마인지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n이 무한대로 가면 1이잖아. 그러면 결국 얘가 한없이 가까워지고 싶은 그림은 누구냐면 기울기가 1이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이야. 이 직선이야. y는 x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싶은 거야. 그럼 여기는 넓이는 누구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싶겠어요? 요렇게 생긴 삼각형 모양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싶겠죠. y는 x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y는 뭐 마이너스 x 플러스 2하고 만나는 그지? 이 점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싶겠죠. 그럼 요 높이는 무조건 얼마예요? 1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값은 한없이 1에 가까워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얘는 넓이가 2에 한없이 1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싶은 거지. 라고 풀어도 답은 나옵니다. 이런 복잡한 계산이 빠져요. 그러면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최종적인 담고 싶은 그림 있죠? 그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이렇게 푸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약간 회피하는 거야. 계산을 좀 피할 수 있는 방법이야. 근데 이것만 알고 있으면 망합니다. 최종적인 그림을 못 그리는 케이스가 훨씬 더 많아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별론데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럼 계산이 좀 줄어드니까 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알겠지?
근데 예, 비추예요. 완전히 이렇게만 푸는 거는 비추입니다. 저것도 할 줄 알고 이것도 풀 줄 알면 더 좋은 거야. 플러스 알파지. 예, 이것만 풀 수 있다 그건 안 돼요. 알겠지? 넘어갑시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보시면 여기도 질문 많이 하시던데 123번하고 126번하고 질문하시는데 아빠는 예 비슷할 거니까 일단 그거 두 문제는 풀게요. 그거 두 문제 말고 혹시 또 있어요? 볼까요? 자 보세요. 야 활용이라고 막 포기하고 앞으로 이러면 안 됩니다. 자 일단 123번부터 보면 123번은 점화식이 나와서 좀 그렇기는 한데 자연수 n에 대해서 수직선 위에 있는 점 AN의 x좌표를 xn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거는 A1의 점 좌표가 수직선에서의 좌표가 2니까 x1이 2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고요. x2는 얼마냐면 7이다 이렇게 생긴 숫자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뭘 물어보고 있냐면 xn 그 다음에 xn 플러스 1라는 선분의 이렇게 생긴 선분의 뭘 물어보고 있냐면 2대3 내분점 물어보고 있어요. 그 내분점에서 좌표를 뭐라고 쓰는 거냐면 n 플러스 2다 이렇게 쓰라는 거죠. 됐죠? 야 그럼 이건 정말 단순하게 내분점 공식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죠. 그지? 수직선 위에서의 내분점 공식 알고 있는 건지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쓰면 돼. n 플러스 2라는 이 결과는 어떻게 나올 거냐면 2대3 내분점이니까 잊어버리지 않았죠? 2 플러스 3이라고 쓰면 되고 2 더하기 3이라고 쓰면 돼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점을 앞에다가 2랑 곱하고요. 앞에 있는 숫자랑 곱하고요. 앞에 있는 값은 뒤에 있는 값에다가 곱하시면 예 답입니다. 됐죠? 이렇게 생긴 식이라고 하면 내가 예를요 좀 정리해서 식을 다시 쓰면 이렇게 생겨요. 뭐라고 생기냐면 5 곱하기 xn 플러스 2는 다 넘어갑시다. 그러면 다 넘어가서 마이너스 2 곱하기 xn 플러스 1 마이너스 3 곱하기 xn이 0이다. 이렇게 생긴 식으로 바뀝니다. 됐죠? 그럼 이거 내가 알고 있는 점화식 중에 어떤 모양이냐면 PQR 형태의 점화식이죠. 다 더해서 0 나오니까 정말 그 점화식 맞아요. 그지? 그럼 풀 때 어떻게 푸는 거냐면 P는 P랑 xn 플러스 1, xn 플러스 2, xn 플러스 1 곱하고요. 뺀 거. 그 다음에 여기 R이 마이너스 3이에요. 마이너스 3 이항 시킨 다음에 또 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풀면 돼. 5라는 숫자를 쓰고 xn 플러스 2번째 항, xn 플러스 1번째 항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는 마이너스 3이라고 쓰고 xn 플러스 1번째 항, 마이너스 xn번째 항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됐죠? 이거 점화식 풀 줄 알죠? 그냥 쭉 설명해도 되죠? 그러면 그냥 얘 풀 건데 얘는 한 번만 더 정리해서 쓰면 n 플러스 2번째 항에서 n 플러스 1번째 항을 뺀 요 값이 마이너스 5분의 3에 n 플러스 1번째 항 마이너스 x n번째 항 자 이렇게 생긴 식이라고 바라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뭐냐면 공비가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이거는 내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생긴 숫자라고 바라보면 되냐면 내가 얘를 bn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b의 n 플러스 1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내가 x1이 있고 x2가 있고 x3이 있고 x4가 있고 여기까지만 할게. 그럼 여기서 말하는 b1이라는 거는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갈 때 더한 숫자가 b1이에요. 그죠? x2에서 x1을 뺀 게 b1이니까. 그러면 x2에서 x3으로 넘어갈 때 쓰는 숫자가 b2고요. 얘가 b3이고요.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밑에 있는 수열이 등비 수열인 건데 그죠? 공비가 마이너스 5분의 3이 등비 수열인 건데 이걸 가지고 xn에 관한 일반항을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들려고 했죠. x1에다가 밑에 있는 숫자를 전부 다 더하면 얘가 돼요. 됐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xn번째 항을 구하고 싶으면 x1에다가 다 더하면 됩니다. k라는 숫자를 1번부터 n-1번까지 bk다 이런 식으로 다 더하시면 돼요. 바로 할게요. 그래서 그럼 여기에는 b라는 수열이 등비 수열이었으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등비 수열의 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초항 공비만 알면 등비 수열의 합은 구할 수가 있으니까 b라는 수열의 초항 공비를 구할게요. 초항은 얼마가 되냐면 x2-x1이다 이렇게 되니까 7 빼기 2니까 5예요. 공비는 얼마가 될 거냐면 공비는 마이너스 5분의 3이 될 겁니다. 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자 얘를 가지고 등비 수열의 합을 만들면 xn은 자 일단 초항이 얼마냐면 2죠. 초항은 2고요. 그 다음에 등비 수열의 합 공식 씁니다. 1 마이너스 5분의 3 그 다음 분의 초항은 5니까 5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3의 n-1 제곱이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됐죠? 이게 일반항이야. 그러면 얘는 정리를 다시 하면 2고요. 그 다음에 5분의 8이니까요. 분모 분자에다가 5를 곱하시면 8분의 25라는 숫자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5분의 3의 전체의 n-1 제곱이다. 이렇게 생긴 숫자가 써지는 게 맞아요. 됐나요? 그러면 문제는 이렇게 2대3 내분점을 계속 찾아나가면 결국에는 어떤 점에 가까워질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요 xn의 극한값을 구하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극한값 구할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쓰면 되죠. 괄호가 맞네요. 2고요. 8분의 25고요.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5분의 3의 n-1 제곱이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됐죠? 이거 극한값 구하는 거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 중괄호 앞만 일단 수렴하면 게임은 끝날 것 같은데 수렴합니다. 마이너스 5분의 3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죠. 0으로 수렴하는 공비를 갖고 있으니까 얘는 1로 수렴하겠죠. 얘가 0이니까. 그러면 중괄호 안이 1이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2하고 8분의 25 곱하기 1을 계산하면 얼마인지 물어보는 거고 답은 8분의 41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답입니다. 됐죠? 8분의 2 41이라는 점을 향해서 가까워질 거다 이거예요. 됐지? 점화식만 풀 수 있으면 극한값 구하는 거는 별게 아닙니다. 점화식이 풀리냐가 오히려 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한번 잘 정리해놓고 풀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어쨌거나 계속 따라다녀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점화식을 학교에서요 아니면 교육과정에서요 열심히 하지 마세요라고 해도요 네, 계속 내잖아요 문제를. 그지? 계속 다루고 여기 정도까지는 아주 막 기상천외한 것까지는 필요 없는데 이것까지는 그래도 기억을 해놓읍시다. 이게 6번째인가 그렇잖아. 그죠? 네. P 플러스 Q 거라고 이 정도까지는 기억을 해놓읍시다. 등비수열이 좀 기반이 돼 있어서 여기까지는 기억을 해놓을게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 정리해야 되면 좀 쓰시고 또 아까 다들 지갑 좀 하지 마요. 아 물론 나도 이제 오늘은 수업을 늦게 끝나는데 미안해요. 네, 나도 지각했는데 지각하지 맙시다. 알겠죠? 늦게 온 사람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계획도 세우시고 알겠죠? 떡국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떡국 먹어야죠.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산기 누르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도 하나 풀어보고 더 질문 없으면 급수로 갑시다. 네. 그리고 맞다. 이 얘기 해야 되는데 깜빡했다. 있잖아요. 급수까지 다 끝나면요. 급수까지 다 끝나면 시험 한번 봅시다. 알겠죠? 테스트. 그러니까 공부해놔요. 알겠지? 말도 안 되는 시험지를 제출하지 마요. 네. 알겠죠? 봅니다. 근데 센에서만 낼게요. 센에서만 내고요. 내가 풀었던 문제들 중에서만 거의 낼게요. 알겠죠? 네. 근데 거의 다 풀고 있잖아요. 대표형 거의 다 풀고 있고, 그지? 밑에 있는 어려운 문제 상이라고 써있는 것도 다 풀고 있어요. 그지? 그러니까 그 중에서 뭔가 나옵니다. 알겠죠? 몇 문제나 볼까요? 몇 문제 볼까요? 너무 많으면 좀 그러니까 한 10개, 15개 사이? 뭐 이 정도면 되겠죠? 그죠? 네, 그 정도 돼서 그냥 요 센 안에서만 한번 볼 테니까 주말은 안 낄 것 같아요. 알겠죠? 급수 이번 주에 끝나요. 예, 일주일에 3번 하니까 훅 가는데 2시간만씩 그게 많은데 이번 주 안에 볼 것 같아요. 아마 내일 다음 시간 아니고요. 한 그 다음 시간 토요일쯤 되겠죠? 예. 그때쯤 볼 것 같으니까 공부를 좀 해오세요. 알겠죠? 대표형 위주로 아마 낼 것 같으니 대표형이라도 한번 다시 쭉 풀어보세요. 그것만 해도 한 50개 됩니다. 알겠죠? 예, 쭉 한번 다시 풀어보시고 잊어버린 게 뭐가 있나 혹시 이해가 안 갔던 게 뭐가 있나 잘 찾아보시고 예, 준비를 조금 해놓으세요. 알겠죠? 두 단원마다 하나씩 끊어서 보든가 할 테니까. 자, 다음 어떤 계산기에서 루트 3이라는 값이 있는데 루트 3이라는 값을 계산을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3 누르고 루트 누르면 됩니다. 알겠죠? 3 누르고 루트를 누르면 된대요.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키를 순서대로 누른 다음에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이 계산기로요. 루트 3의 값을 구한 후에요. 자, 봐봐. 루트 3을 구했으니까 루트 3이라고 써있겠죠. 계산기에. 물론 숫자로 써있을 거예요. 얼마로 써있을 거예요? 1.7 얼마 이렇게 써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다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더하기 3을 누르래요. 더하기 3을 누르래요. 됐지? 그 다음에 등호를 딱 눌렀어요. 그치? 그럼 뭐냐면 이거 그냥 계산했다는 뜻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대로 써놓으면 돼. 등호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다시 루트를 눌렀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다시 루트 씌운 결과가 또 답으로 나올 거란 뜻이야. 이해됐죠?
여기까지 나온 거야. 그 다음에 다시 또 뭘 했냐면요. 이걸 반복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또 더하기 3을 눌러요. 그 다음에 또 루트를 누릅니다. 됐지? 재밌죠? 그 다음에 또 더하기 3을 눌러요. 그 다음에 또 루트를 누릅니다. 이런 식으로 영원히 계속 계산을 해볼래? 이런 뜻이에요.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너가 계속 이 짓을 반복을 하는 거야. 더하기 3는 루트, 더하기 3은 루트 이렇게 계속 누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속 누르면 그 계산 결과가요. 어떤 값에 한없이 가까워질 것이다 라고 문제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값에 한없이 가까워질 거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계속 눌러서 나오는 그 결과값이 수렴할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얘를 수열처럼 받아들이시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에는 극한값을 뭐 설정해도 된다 이런 얘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봐봐. 이렇게 계속 누르는 건데 이걸 내가 계속 나열해서 쓸 수는 없으니까 그럼 너무 부피가 크니까 한 요 정도에 쓸 때를 an이라고 한번 해보자고. 그냥 끊어서 수열처럼. 이걸 n번 진행한 상황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썼다고 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n 플러스 1번 창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 an이라고 기존에 써있는 n번 이 상황을 반복했을 때 써있는 숫자에다가 더하기 3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루트를 씌우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누르면 그 다음 숫자가 나올 거다. 이제 이런 얘기하는 거 맞죠? 그죠? 끝났어요. 요거 만들라는 얘기였어요. 그럼 요거 만든 다음에 이게 극한값이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라고 하면 수렴한다는 보장이 있을 때는 그냥 극한값을 알파로 설정해놓고 문제를 풀면 되죠. 수렴한다는 보장이 있으면. 근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극한값을 구할 때 알파랑 누구랑 똑같다라고 놓고 풀면 되냐면 루트 알파 플러스 3이랑 같다라고 놓고 풀면 된다는 얘기야. 됐어요? 그러면 얘는 답이 얼마 나올 거냐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3은 0이다. 자, 이렇게 생긴 방정식의 해와 알파 값이 동일할 거니까 이 방정식 풀면 알파는 2분의 그대 공식 쓰는 거야.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b제곱 1 마이너스 4이시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맞아요. 됐죠? 됐죠? 그냥 그대 공식이 아무것도 없어. 근데 문제는 이게 다 답이에요?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얘가 지금 양수입니다. 앞에가 플러스예요. 그죠? 양수예요. 근데 2차 방정식을 풀었기 때문에 답이 두 개가 나온 것 뿐이에요. 하나는 나한테 의미 없는 값이에요. 근데 얘를 잘 보니까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난 누구만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양수인 2분의 1 플러스 루트 13만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얘가 답입니다. 그래서 몇 번이냐면 2번. 됐죠? 됐어요? 자, 이렇게 풀면 되는 문제. 이게 맨 마지막 문제네요. B단계에서. 됐어요? 자, 저만식을 만들고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까지도 있습니다. 127번 같은 것도 똑같은 문제니까 나중에 한번 풀어보시고.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급수 얘기를 했는데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정리를 하고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보면 급수. 자, 지난 시간에 급수 얘기를 했는데 나는 내 기억이 맞으면 크게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정말 중요한 두 가지 얘기를 하고 끝난 것 같아요. 첫 번째 중요한 얘기 이거예요. 정리해보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다 이렇게 쓰면 이게 급수죠. 무한급수, 급수. 뭐 똑같은 단어 같은데 급수죠. 그치?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초항, 둘지항, 셋지항 영원히 나열한 다음에 다 더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다 더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못 구하죠. 어떻게 구해? 이거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그치?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내가 극한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저걸 좀 활용해서 다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구한다고 했어요. 부분합을 구해요. 부분합. 그쵸? 그러니까 일단 초항부터 n번째 항까지를 구하겠다 이거야. 그 다음에 그 n번째 항까지 구한 그 새로운 수열의 극한값을 다시 구하는 거야. 그쵸? 그럼 이게 마치 무슨 뜻이랑 똑같아요? 수열의 합의 극한값을 얘기하는 거니까 영원히 나열한 다음에 더한다라고 해도 해석해도 무관하다는 얘기야. 둘이 같은 뜻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생긴 수열이 수렴하면 급수값이 존재하는 거고요. 수렴하지 않고 발산하면 급수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좀 노골적으로 다시 써보면 이렇게 써도 괜찮다라고 했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SN을 구하는 과정이 시그마 K는 1번부터 n번까지 A라는 수열을 저기로 더하면 된다. 이렇게 처리해도 된다고 했죠. 그죠? 기억나죠? 이거 모르면 지난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한 거야. 진짜야. 이거 기억이 나셔야 돼요. 알겠지?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라고 했었냐면 급수가 존재하면 극한값은 얼마다? 0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어떤 명제였냐면 이렇게 생긴 명제였어요. 자, 이렇게 생긴 명제였는데